가장 악랄한 원조 과부촌, 15년 동안 100명 이상의 여성이 300명 이상의 남성을 살해했다. 벨리키예프는 헝가리 솔록 오블라스트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총 면적은 30평방킬로미터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지난 세기에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11년에 줄리어 페저커즈라는 여성이 빌리프 마을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줄리아의 남편은 중병에 걸려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줄리아는 슬픔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부유한 지역 미혼 남성과 빨리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래 살지 못했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상한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내로서 줄리어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모든 상속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줄리아는 남편 2명을 잃었습니다. 같은 마을의 여성들은 이 비극에 대해 동정심이 가득했지만 결국 그녀는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부러워했을 뿐이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마을의 남자들은 모두 최전선으로 보내졌고 그 결과 가족의 부담은 전적으로 여성들에게 전가됐다. 매일 바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일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나 헝가리도 후방 공급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노동력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일단의 전쟁 포로들이 이 마을에 파견되어 쿨리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 여성들의 부담이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도 대두됐다. 여성과 전쟁 포로가 오랫동안 접촉해왔기 때문에 감정이 발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여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비양심적으로 변했고 심지어 혼자서 여러 남자들을 상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이 남자들은 그 모든 힘든 일을 기꺼이 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오지에는 의사가 없어서 줄리아를 생각한 여성들은 유산에 성공했고 줄리아는 조산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차 낙태 여성이 되어갔다. 그때부터 마을 여성들은 중병이든 경미한 질병이든 관계없이 치료를 받기 위해 율리아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점차 율리아는 여성들의 눈에 불가침의 신과 같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성들과 전쟁 포로들의 섬세한 관계가 이어졌다. 이때쯤에는 전쟁 포로들이 마을을 떠났고 마을의 남자들도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점차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아무리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집집마다 다툼이 잦아진다. 그들도 무력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혼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자유로운 삶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줄리어는 마음에 들었고 여성들은 어떻게 남편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줄리아는 방금 뒤에 있는 찬장에서 비소가 담긴 병을 꺼내 한 여성에게 건네주고는 돌아가서 남편을 속여 그것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시간도 안 되어 그 여자가 돌아와서 줄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었거든요. 줄리아는 마을에서 의료 기술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사망진단서 발급 책임자는 그녀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경찰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로 다른 여성들이 더 대담해졌고 그들도 뒤를 따랐고 마을의 남성들이 차례로 죽기 시작했지만 줄리아의 도움으로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들은 집에 있는 노인과 아이들이 실증을 느끼고 다른 친척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마을은 점차 과부들의 마을로 변해갔다.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들은 또한 규율 있는 조직인 에인젤 메이커즈를 설립했으며 이 조직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즉, 여성이 아닌 남성이나 소년만 죽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의 리더인 줄리어는 매우 영리합니다. 남자가 넘어질 때마다 그녀는 고인의 아내로부터 일정 비용을 징수할 것입니다.
이 여성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줄리언은 독약의 복용량을 조절했습니다. 때때로 그것을 복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독 증상만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줄리언은 환자가 천천히 나아지도록 해독제를 처방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여성들은 율리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고 그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조직의 세심한 계획에 따라 지난 15년 동안 다레프 마을과 주변 마을에서 300명이 넘는 남자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마을의 여성들은 암묵적인 이해를 갖고 서로에게 비밀을 숨긴다. 그러나 결국 종이는 불을 억제할 수 없었고 여전히 문제는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폭로 이유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현지 경찰서에서 신고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1929년 촐로크 지역 경찰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볼리비아 레이프 마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이는 자연사가 아니라 모두 인간이 만든 원인에 의해 사망했다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은 경찰은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찰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곧 그들은 줄리어에 대해 많은 의심이 있음을 발견하여 그 여성을 체포했지만 후속 신문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줄리어는 쉽게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공범을 자백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경찰이 혼란에 빠진 순간 줄리아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내 증언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에 가도 증거가 부족해서 추출하라고 고문을 당했다고 할 수 있어요. 교활한 줄리아는 이미 탈출구를 생각해 놓은 것 같았고 경찰은 상황을 이용하여 무고한 척하고 그녀를 석방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던 날 밤, 줄리아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여성들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경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그날 밤 경찰이 그녀를 따라다녔고 경찰이 그녀가 가는 모든 집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줄리아는 마을 묘지에 100명이 넘는 엔젤메이커 회원들을 모아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자연사한 이들과 독살된 이들의 시신을 이용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인지한 경찰은 즉각 출동했고 현장에 있던 여성 용의자들은 모두 검거됐다. 체포되던 날 밤, 줄리아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옷에 숨겨둔 독약을 복용한 뒤 결국 감방에서 숨졌다. 나머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 사형 8명, 무기징역 7명, 유기징역 11명이 선고됐다. 이로써 이 충격적인 사건은 마무리됐다. 헛되이 죽은 그 남자들은 아마도 전장에서 쏟아지는 총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지만 아내들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